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정도가 된 주부입니다. 그냥 문득 살아온 세월을 회상하다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주 늦게 낳으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형태가 없는 사랑보다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 때문인지 두 분 다 결혼하는 시기를 놓치셨다가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을 당시에 어머니는 37살이었고 아버지는 40살이셨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저 나이 때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생은 마음부터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에서는 결혼을 정말 늦게 하신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부에 흥미가 많았는데 심지어 잘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그 시절에 유학까지 갔다 오시기도 하셨죠.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신 거죠. 우연한 기회로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던 것이죠. 어머니와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호감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터라 다시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셔야 했죠. 아버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어머니와 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고 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락하다가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시면 종종 만나셔서 데이트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락하다가 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으셨고 해외에서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그대로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교제를 시작하자 고백함과 동시에 청혼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해외에서 하던 일까지 정리한 남자인 아버지의 청혼 또한 기쁘게 받아들이셨고요. 사실 그 시절엔 여자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예로운 위치까지 올라가고 성공을 할 확률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독하다고 말이죠. 그 시절에는 여자가 집안일을, 남자가 바깥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었거든요. 모두가 저희 어머니께 독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그 점에 어머니는 사랑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느끼한 결혼이었지만 제 짝을 만나셨던 두 분은 금슬도 참 좋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도 곧바로 취직을 하셨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학력도 고학력으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 두 분 모두 사회적인 위치와 돈 또한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결혼을 하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선물로 두 분을 찾아가게 되었고 난산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외동딸로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귀하게 얻었던 아이라 그런지 저는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쑥쑥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거실에 TV가 없다는 점이었죠. 대신 커다란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TV를 시청하기보다는 항상 책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책을 보는 것이 익숙했고 흥미가 많았죠. 아마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공부라는 행위를 정말 흥미롭게 여길 수 있었고 부모님이 딱히 공부를 하라며 잔소리를 하시지는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공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도 공부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부모님과 저도 괜찮은 탄탄대로를 밟고 있어서 저희 집안은 참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곤 했죠. 그런데 불행은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난치병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몸의 운동 기능을 상실해가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어머니는 점차 몸에서 근육이 사라져갔고 끝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퇴직을 하시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찾아온 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빠른 속도로 피폐한 상태로 만들었고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이 필요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저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어느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했었던 저희 집은 점차 빚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버티고 서 계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도 간암이라는 병이 찾아왔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원비에 등골이 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암을 부정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곤 있었지만 그걸로 병원비를 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 적금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전 투잡 쓰리잡을 하며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제가 회사 일과 병행해서 했던 일들 중 하나는 고액 과외였습니다. 학벌도 좋았던 저는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고 의대나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기 시작하니 학생들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 소문이 났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과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터라 제가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제 과외비를 얼추 계산해보니 웬만한 대기업 연봉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저는 결국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과외 선생님이란 직업으로 전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상과 로망보다 부모님의 건강이 더욱 소중하고 중요했으니까요. 실제로 제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과외비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자신이 죽는 것 아니겠냐며 그 전에 제 결혼식을 가고 싶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의지할 만한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시절 만난 3명의 남자친구와는 전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이런 제 사정을 헤아려 주었고 대견하다고 말해 주었고 이해를 해 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살인적인 과외 일정에 질려하더니 결국 끝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비로 인해 생겨난 빚과 또 충당해야 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속이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과외를 맡았던 학생의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그 집안 어머님의 입김으로 제가 과외 선생님으로 전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마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3남매 모두를 제 손으로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종종 연락을 하곤 했었고요. 물론 아이들과도 연락을 계속했었죠. 오랜만에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방문을 했어요. 오랜만이라며 웃고 즐기며 아이들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님께서는 제게 둘이서 오랜만에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선을 보겠냐고 권유하시더라고요. 본인 외가댁 조카 중 한 명인데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쪽 집안은 장사꾼 집안이라고 했어요. 부모도 그렇고 그 집 자식들 모두가 공부와 거리가 먼 집안인데 며느리로 학벌 좋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딱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학벌도 좋고 참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물어봐 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대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작고 장사라고 하기엔 규모가 크다고 했어요. 현재 그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을 보면서 바로 느껴졌어요. 저와 너무 다른 스타일이란 사실을 말이죠.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도 능숙하게 잘하는 듯 했어요. 다소 거친 면이 없지 않아 보였지만 조심하는 것도 많이 느껴졌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커 보였고 자존감도 정말 높아 보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센스가 엄청나진 않았지만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몇 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6번 정도 만났을까? 그 남자가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하더군요. 본인은 부모가 결혼을 원하는 며느리상과 결혼을 하게 될 건데 이왕 그렇게 된다면 저랑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제 가정사를 전부 말했어요. 어머니는 난치병에 걸리셨고 아버지는 간암에 걸리셔서 병원비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바쁘고 집안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자신의 집은 돈이 많고 학력이 없고 제게는 돈이 없고 학력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을 떠나 저희 집의 빚 또한 갚아주겠다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지원도 끝까지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며느리로서의 도리와 아내로서의 도리는 충분히 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신이 느끼기엔 우리가 꽤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해 볼 테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고, 그렇게 2달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사랑이 없는 결혼이 되겠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결혼의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것이라면 그 목표를 위해 포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사는 데에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 감수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다면 그 뒤에 수감되는 고통들을 감수하고 견디기가 더 나을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무언가에 치이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오는 것들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20대 후반의 나이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의 연속에 지칠 대로 지쳤고, 누군가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사랑으로 결혼을 해도 그 사랑이 몇 년밖에 가지 않다가 다들 우정으로 산다는데, 죽기 전에 제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꿈이라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어차피 사랑으로 결혼을 해도 그 사랑이 몇 년밖에 가지 않다가 다들 우정으로 산다는데, 우정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죽기 전에 제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꿈이라는 말을 하시는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이 막막한데 이런 집안의 자식을 며느리로 삼으려는 집안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10번도 채 되지 않는 만남 끝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겐 시댁이 생겼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인자하셨습니다. 대대로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라 조금 억세신 부분들은 많았지만 속정이 많으신 분들이셨죠. 저는 혼수를 해가지도 못했고 집을 해가지도 못했어요. 몸만 갔어도 다행일 정도였는데 제 남편은 빚까지 갚아주었죠. 그뿐 아니라 제 인생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결혼 과정들은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 전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키기만 해달라는 남편의 제안 역시 저는 잘 지켰고, 그 대신 저희 부모님의 투병 생활을 조금 도와달라는 제 요청도 남편은 잘 지켜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살인적인 과외 스케줄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었는데 참 아이러니했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에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관심사가 달라서 결혼 전엔 참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같이 살고 보니 재밌게 살 수 있더군요. 남편과 시댁 덕에 저는 마음 편하게 제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투병 생활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제게 한으로 남았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겐 참 고맙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할 때에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자기 걱정은 접어두고 괜찮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그 말에 안심하시고 세상을 차례로 떠나가셨습니다. 남편과 시댁 어른들께서는 공부에 흥미와 재능이 없으셨을 뿐이지 며느리인 제 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더군요. 돈 보고 결혼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도 생기고 나니 불나방처럼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하진 못했지만 연탄불처럼 은은하고 오래가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여유로움에서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이 참 좋았어요. 불같이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사랑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도 소수정예로 과외는 계속해왔어요. 학부모님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나기도 했죠. 남편은 그런 제게 작은 학원을 차려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단과 학원을 하나 차리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어엿한 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장사꾼이긴 한 것인지 아니면 제게 가능성을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원은 성황리였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접어야 했지만 또 다른 제 적성을 찾았기에 접은 공부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는 없습니다. 또 저는 결혼 후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 자체가 손이 무척이나 귀한 집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2이나 임신해서 저를 복덩이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그런지 저희 아이들도 하나같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해서
현재 딸은 졸업을 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들은 지금 군대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아이의 나이가 딱 제가 힘들어했을 시절 또래의 나이라 그런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 남편에게 나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언제 든 거냐고 물으니까 제 가정 환경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우하다고 느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제 꿈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희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결혼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게 되면 어떤 불행이 저를 덮쳐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 모두가 완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경제 환경이 하나도 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제게 참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부 사이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함께하는 미래를 배우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좋은 미래가 되어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